그러나 너무나도 긴 지하 생활에서 두 가지 사건이 곧 다가올 인류의 지상에서 부흥과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것은 고령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성 노이로제와 뇌장애로 인해 폐인이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결국에는 뭘 지금 걱정하고 있냐. 단기 미래에 올 사건이 에어가 말한 딱 요 부분이에요. 저도 똑같이 걱정하는 게. 저는 핵전쟁 걱정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에 남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죽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데 어떡해요.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아서 지하에 갇혔다가 다시 지상에 올라오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장밋빛 미래가 있을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악성 노이로제와 뇌장애로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폐인이. 그 하나의 원인은 긴 지하 생활 속에서 생겨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뇌내 약물이었다. 에어는 실제 약물을 얘기해요. 20세기 말에 발견된 이 약품은 지금도 쓰이고 있는 이 약품이래요. 뭐 안정제 그런 거겠죠. 마약류의 어떤 진통제류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일단 생각해 보자면 당시 중독성이 없는 무해 약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핵 전쟁 후에 지하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이나 히스테리 치료에 다량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약물은 약 7, 8개월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면 뇌의 신경세포를 위축시켜서 인간을 전면적으로 폐인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 부작용이 없을 줄 알았더니 7, 8개월 내내 먹고 나니까 폐인이 돼 버렸대요, 사람이. 더구나 그 잔류물이 유전되어서 차세대에는 더 많은 선천적 뇌 장애를 갖는 아이가 태어나는 부작용을 빚었다. 지하 생활을 한 지 200년 남짓 만에 사람들이 다 폐인이 됐는데 이것을 가만 보니까 20세기부터 먹었던 어떤 약물이 폐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부작용이 심각했는데 이것은 유전이 되면서 그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심각한 뇌 손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부작용까지도 얻게 됐다 이 소리죠.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자, 각주를 볼게요.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이거 중요해요. 입속으로 직접 무언가를 우겨 넣는 물질적 약물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 실제로 뭐를 먹어 가지고 여러분이 뇌에서 작용을 일으켜서 뇌가 폐인이 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뒤에 보면은 여기서 말해요. 에요가 두 번째 이유에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아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데.'라고 생각했으니까 각주가 이게 먼저 달렸죠.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SNS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물질적 약물을 넣는 이유도 어찌 보면 약한 정신력과 영역 때문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구멍에 무언가 약물을 넣는 것이 진짜로 외과적인 아픔이 있어서 넣는 거는 제외하고라도 여러분들이 뭐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파서 먹는 거예요. 영혼 백신에 불균형이 왔기 때문에 그 약물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가 망가진 거예요? 영과 혼, 정신과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약한 정신력과 영역 때문이에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에. 당연한 이치지만 망가진 세상은 망가진 영혼을 자라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하 세계에 갇혀서 산다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일단 이 자체는. 핵전쟁을 벌인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이지만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걸 어찌저찌 피해가지고 지하 생활에 내려갔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제가 빛에 대한 중요성 얘기했어요. 물리적으로 빛에 대한 중요성. 사람은 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연, 심해 동물하고 이 지하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예 달라요. 지금도 어떤 외계인이 지하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하고 다른 족속들이에요. 과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지금 우주 바운더리는 빛이 최고기 때문에 우주 물리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빛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자, 어쨌든 망가진 세상은 망가진 영혼을 자라게 할 뿐이다. 지하 세상에 들어간 것부터가 문제인데 옛날부터 먹었던 약물도 문제고 더더군다나 알지 못하게 SNS 세상에 빠져 있었던 우리가 그 지경이 됐구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지금 200년 후에 망가지는 이유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원인이에요. 지금.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몰라 하는 비움에서 오는 우주와의 일체적 평화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 말하죠. 귀가 따갑게 얘기하죠. 망가진 세상에서 평화로움은 여러분 그냥 그저 개돼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자, 한 가지 원인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두 번째 원인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원인은 지하 생활에서 발달된 버추얼 리얼리티 학습 시스템의 장애였다. 버추얼 리얼리티 학습 시스템. 에어가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뭔지 딱 알죠. AR, VR 이런 시대. 가상현실의 시대. 이런 것들. 자동화 시대. 인터넷 시대. 초연결 시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긴 지하 생활의 필연적인 결과지만 일찍이 지구의 지상 생활에 데이터를 버추얼 리얼리티로 교육하거나 그것을 오락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에어가 미리 잘 봤죠. 지금 만연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에 뭘 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 6, 7, 8차, 9차까지 넘어가는 이 혁명의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같이 혁명해야 하는지 이 문제에서 그 절실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에어의 글에서도. 제가 왜 4차 산업혁명, 4차 혁명, 4차 혁명 하면서 이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우리는 5차, 6차, 7차, 8차, 9차 혁명을 정신 영성혁명까지 같이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런 것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넋놓고 4차 혁명에 그냥 물질 세상에서 돈벌이만 생각하고서 그냥 그 혁명에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개, 돼지, 노예, 깨달은 착한 노예, 닭장 속의 닭. 이거 해야 돼요. 영성 정신혁명 같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일전에 제가 정신과 영혼의 혁명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했던 강의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동반되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될 뿐이다. 심지어 뭐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가 단백질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먹잇감, 실제로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껏 20년 동안 운동해가지고 물 마시고 좋은 거 먹어가지고 살찌워놨더니 진짜로 그들의 먹잇감이었네. 그렇게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이 직시해야 돼요. 직시.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내 시대에는 이런 거 안 생기겠지? 안 생기겠지? 다음 세대겠지? 나는 그냥 뭐 좀 알았어, 됐어. 뭐 넋놓고 있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그때로 환생해 버려요. 무섭죠. 왜냐하면 제가 뭐가 무섭다 그랬어요. 회피, 도피, 외면, 강 건너 불구경. 제가 막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이거가 되면 뭐예요? 분명히 저쪽 세상을 인지했는데도 회피해버리면 뭐예요? 업은 몇 배 더 쌓인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외면해버리면. 회피하고 도피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 세상은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미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회피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이치예요, 이치. 이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아니니까 상관없지? 천만의 말씀. 동무들의 어깨가 좀 무거운 이유는 이런 데에 있어요. 실은 이런 데 있긴 해. 기꺼이 가세요. 뭐 어때?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요. 현실의 체험 시스템에는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인류의 뇌는 본래 생체의 5 감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
더구나 자연계의 진동 정보만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 그런데 가시광선 영역 이외의 현실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자극이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뇌에 제공되자 신경세포의 유기성에 왜곡이 초래된 것이다. 인류는 원래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지상에서 진짜 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피부를 통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빛을 보고 호흡을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육상 동물이고. 특정한 몇 가지 생물들은 예외지만.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에오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그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는데 그런 진동 정보만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이 말이에요. 자연 진동, 자연 파동 아래에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설계되었는데 그것이 아닌 곳으로 가면 당연히 순리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죠.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뇌로 자꾸 그런 파동이 아닌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기성의 왜곡이 초래된 것, 이런 정보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본래는 생체로부터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오감 정보의 처리 능력밖에 없는 우리 뇌에 인공적으로 출출된 합선 정보들이 무리하게 계속 주입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죠. 여러분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잘못 삐뚤어진 이 세상. 이것도 동전뒤집기해서 바꾸면 돼요. 이 세상도. 여기서 이치를 캐내고 서로 공진하면은 이거는 좋은 건데 지금 삐뚤어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과학 물질 문명은 끝까지 내버려 두면서 우리가 거기에 딱 올라타서 마지막에 툭 하고 뛰어내리면 된다 그랬어요. 소등에 탄 쥐처럼. 이것도 다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잘, 바르게, 옳게, 무력으로, 무심으로. 자, 1번 볼게요. 빛의 중요성. 빛의 중요성. 빛의 중요성은 이분법의 원리로서 어둠과 같이 중요하다고 말을 제가 많이 했죠. 어둠 속에 빛이 밝다. 빛 자체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로 일전에 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주의 빛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했죠. 그것은 이 우주 창조의 최초의 요소가 빛. 바로 열고 제가 물을 포함한 순서상의 차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 지난 강의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소리, 음성, 말씀, 빛, 창조, 물질 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야. 물도 중요한 요소예요. H2 수소, 태초의 이 요소. 그리고 빛, 이거 중요한 요소죠. 순서상의 차이가 그래서 있는 거죠. 어쨌든 물리적, 물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빛이 중요한 건 물리적, 물질적으로도 중요하다. 그것을 에오는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의 세상을. 통찰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말이. 뛰어난 통찰이죠. 천부경에서 일석삼극 대삼합한 거. 일석삼극부터 천이삼, 지삼, 인이삼, 무게와 삼 해서 대삼합 육생 했을 때 생명력 부여라고 제가 말했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주 탄생의 원리는 정말 자명하고도 명료한 거예요. 자명하고 아주 명료하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치에서 벗어나 버리면. 빛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람은 미칠 수밖에 없다. 가만둬도 맛있는 걸 줘도 좋은 걸 보여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하세계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자고 느끼고 뭐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 사람들이지 여기 사람들이 아니다. 자연 가시광선 빛이 아닌 인공광이나 인공전파나 추출 합성된 정보들을 가지고는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본래 자연스러운 오감을 통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또 모든 자극을 체험적으로 학습한 결과 뇌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편성되어 있다. 자연스러운 것에 적응되도록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순리예요. 제가 순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빛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빛의 알갱이가 나고
이미 나는 빛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을 차단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순리에서 벗어난 거잖아. 가령 이해 속도가 늦어져도 그로 인해 뇌에 무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학습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버추얼 리얼리티 같이 현실에 생체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시점으로부터 정보를 보내게 되면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그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듣보잡 정보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전파, 파동이 들어오거나 빛으로 들어오거나 그것도 인공빛으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합성으로 된 복제된 음식까지 먹어치우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돼지 동물. 소위 영적 감각의 정보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파동 영역에 있다. 그죠? 이 부분 이제 조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생물의 체내에 의식을 침입시켜 동물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뇌에 부담이 가거나 혼란이 일어나진 않는다. 그런데 인공합성이나 재현된 정보를 사용해서 인공적인 정보를 사용해서 다른 생물의 지각 정보나 혹은 실제로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이동 속도의 빠른 영상을 무리하게 인간의 시각에 입력한 경우에는 뇌는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부하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부하가 걸린다. 우리가 이제 뭐 가상세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지금 SNS 세상에 있는 이런 정보들은 가공된 정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실은 라디오 전파가 들어오고 TV를 보는 순간부터 활자로 된 종이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접하면서부터 순리예요, 여러분. 이거 순리. 우리가 언제까지 종이책만 보고 있었겠어요? 지금 핸드폰을 봐야지. 그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데 거짓된 육방세계, 삐뚤어진 진리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2번, 영혼 백신의 구분을 자주 하죠. 제가 영혼 백신의 구분을 자주 한다. 혼비백산하지만 영만은 그것에서 자유로운 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소위 영적 감각의 정보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파동 영역에 있다. 에오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세계에 갇혀서 쓸데없는 정보를 보고 듣고 맛보고 느껴도 영적 감각만은 가만히 보니까 아직 손상이 안 돼 있구나. 영적 정보만은 그래도 영혼불멸성이 강하구나라는 걸 에오가 아는 거예요. 이걸. 저도 얘기하잖아요. 영은 그만큼 강력하고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역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혼비백산, 혼비백산. 영혼 백신 중에서 혼 백신은 이미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 영역 안에 있고 이미 또 그들은 영역까지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는 거죠. 영속성이 그것보다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 백신 중에 홍 백신보다는 영이 영적 감각의 정보가 자연스러운 파동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하게 존재하더라. 영적 감각만은. 영역이 존한다면 다른 생물에 들어가더라도 우주적 이치 내에서만 있으면 여러분은 생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표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물체에 들어가더라도 이 영역만큼만 존재하면 많이 망가지지 않은 영역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른 생물에 들어가더라도 우주 이치 내에 있으면 우주 이치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역이 어딘가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태아로 확 하고 선택해서 들어갈 때 그것 또한 이 표현이에요. 우주 이내에 있는 그 이치 내에서만 있으면 여러분이 생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 되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바로 우리들이 그 영역을 이미 모르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80억 중에 40억이 나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마음 공부를 할까요? 그도 아닌 20억이 그런 공부를 할까요? 혹은 10억이 그런 공부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5억? 아닌 것 같으시죠? 지금 이미 정말 적게 쳐도 75억의 인구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2000년 동안 작업을 해서 지금 사람들을 좀비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95%를. 이미. 인류 청소 작업은 이미 완성됐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나중 되면 아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인간을 쓸어버리는 게 진짜 인류를 없앤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좀비 상태인 사람들을 90% 이상, 95% 이상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종 청소는 이미 된 거예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마치 인간이란 동물의 육체를 빌린 그저 우주를 돌리고 있는 노예일 뿐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내 친구, 우리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면. 제가 그래서 일전에 초반 강의에 뭐라 그랬어요? 제 눈에는 외계인도 보이고요. 사람도 보이고요, 물론. 인간스러운 인간 같은 사람도 보이지만 개도 보이고요. 돼지도 보이고요. 로봇도 보이고요. 기계도 보여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외계인인데 저 사람은 그냥 로봇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기계인데요. 저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의 인간이에요. 미안한데 저 사람은 거의 개돼지인데요. 이런 게 구분이 여러분도 이제 생겨요. 인간의 탈을 썼지만 육체를 빌린 그저 우주를 그냥 돌리고 있는 우주적 먹잇감, 그냥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건 심각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 그거 알아야 되죠. 지금이 곧 에오가 말한 50년 후의 세상이에요. 지금이. 나중이 아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후의 나를 만들고 현재가 곧 미래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늘. 이거 알아채시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돼지가 되지 않는 방법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일단 발신부터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 그냥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또 패션, 또 유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발심이라고 하는 건 그저 그러하게 확 하고 끌어야 돼요. 진정으로 나는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여러분들 얼른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생기셨으면 어떻게? 우주를 극복해내서 무주까지 가야 된다. 지금은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버추얼 리얼리티는 그것을 계속 실행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라디오나 TV가 발명된 시점부터 뇌의 왜곡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셈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라디오가 들리고 TV가 나오고 종이책에서부터 벗어난 순간부터 그 작업은 이루어진 거다. 이미 2, 3천 년 전부터. 현실의 장소에서는 오감을 통해서 뇌에 전체적인 정보가 들어온다. 현실에서는. 그것은 과도하게 시각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이나 촉각으로 인간의 주의력을 분산시키죠. 이것이 뇌에 주는 극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움. 요 부분이. 이게 자연스러움이다. 여러분이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고 빛을 쬐고 꽃을 보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로움, 어떤 그 감동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은 뭐예요? 뇌가 바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뇌가 바쁘지 않아서 이 말이에요.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시각만을 자극하거나 청각만을 자극하거나 후각만을 자극하거나 미각을 자극하거나 촉각만을 자극한다. 극한되게 그것들만 자극한다면 그거는 그냥 중독이에요. 병 걸릴 일이지.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그것들을 두루두루 서로 상쇄시켜요. 음양의 이치로. 그게 뇌에 주는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오는. 요 부분에서는. 자, 요 부분. 이미 인간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런 영혼력의 상실을 스스로 행해왔다. 스스로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내던져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우리들이 계속 영혼을 긁어다가 버리고 돈 거리고 계속
그들의 작업이죠. 이건 그들의 작업. 근데 문제는 지금 2000년 동안 행해진 것이 불과 앞으로 150년이면 이만큼의 양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아닌 지금 영혼력의 보존적 개혁이야말로 21세기 우리가 최대 문제로 삼고 정진해야 할 주제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영혼력의 보존적 개혁. 일단은 우선 여러분들의 영혼, 남아있는 영혼이라도 보존해야 되는 이 개혁력. 자, 이 부분 읽어볼게요. 하지만 TV 디스플레이는 오감 중에서 시각만을 극도로 기능화시킨다 말하죠. 이런 자연스러움에서 뇌를 순환시키고 뇌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움에서 TV는 그중에 TV는 시각만을 엄청 자극시킨다고 하죠. 더구나 20세기의 기술은 영상이나 음악이 앞면 한쪽 방향에서 발신되었다. 일방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현실 환경이라면 시청각, 후각, 피부 감각이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정보로 체험되는데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육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방이 전, 후, 좌우, 상하 이렇게 육방에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감각만이 사람에게 부활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의 이 자극들은 일방적인 한쪽 방향에서 오는 거죠. 일방적인 한쪽 방향. 그것도 과하게 극도로 기능화된 이런 표현들. 현실 환경이라면 시청각, 후각, 피부 감각이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정보로 체험되는데 그래야 자연스러운 건데 TV는 그것을 보는 자에게 그저 한 방면으로만 의식을 집중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TV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보상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보상자. 여러분들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제 강의를 듣는 것이 바보상자일까요? 전혀 다른 문제죠. 이런 생각 없이 TV만을 보고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진짜 100% 바보상자인 거죠. SNS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들.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뇌를 실질적으로 엄청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 전기가 발명되면서 TV가 나온 순간부터. 동물의 뇌는 본래부터 주의력을 상하 좌우의 전 방향으로 분산시키는데 이것이 자연계에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생존법이다. 에어도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죠? 에어도 이렇게 표현하잖아. 자, 각주를 바로 볼게요. 천부경으로 본다면 에어도 정확하게 육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삼합 육생, 그 상태. 우주에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 에어도. 하등 동물로 갈수록, 하등한 동물로 갈수록 그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일석삼극 무진본 해서 생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무게와 삼 해서 천지인의 괴화삼을 받아갖고 대삼합 육생한 생명은 거의 인간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이라고는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중건만 놓고 보면 만물의 영장이 맞는데 만물의 영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문제는. 어쨌든 하등 동물로 갈수록 그 힘이 약해지는 건 맞아요. 하등한 동물로 갈수록.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건 여러분이 하등한 동물이라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에 받았던 기의 발현이 다를 뿐이지 그들은 순리적으로 봐서는 전혀 우리보다 하등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번외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막말로 핵전쟁이 터지면 쥐하고 바퀴벌레가 살아남지 인간이 살아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을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몇몇의 선택받은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 있겠지. 혹은 그 중심에 있어도 어떤 약물이나 처리로서 150년이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과학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어떤 생명의 힘으로 봤을 때는 사람만이 그렇게 진화된 동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는.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거죠. 하등 영혼력으로 갈수록 그것의 균형이 약하다는 포인트예요. 균형은 약하다는 거죠.
일전에 우주인들도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얘기했죠, 저도. 지금은 망가져 있지만 그 이치를 알고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이 받은 거예요. 그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힘이다. 운 좋게도 인간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물질을 이용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전쟁을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기회를 받았는데, 그것이 대삼합인데, 그것이 천기지기 인기를 두루 받은 인간이 내세울 만한 유일한 우주적 자랑거리인데, 거의 유일한 우주적 자랑거리예요, 이게. 근데 이건 언제적 얘기예요? 다만 우주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서 극복해냈을 때의 얘기라는 거죠. 우주 안에서의 평화로우면 그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극복을 못한 상태에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받아봤자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아주 너무 한심해. 아, 쟤는 도대체 돈과 권력과 재력을 뭐 이런 거를 도대체 왜 받은 거야? 어이가 없네. 참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조롱하잖아요.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인간을 보면서 부러운 존재가 분명한데 우리들 하는 걸 보면 아, 저것들 천이삼, 지삼, 인이삼 받아놓고선 하는 게 저거밖에 안 되네. 쯧쯧쯧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간으로 천기, 지기, 인기를 이렇게 두루두루 받은 게 굉장히 행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상 지금이 가장 그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적기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음 글 볼게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놓이면 왜곡이 점점 증가되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20세기 말 지구인 대부분의 정신적 병리나 노이로제는 가정 환경, 교육 환경, 노동 환경 등의 사회적 상황 혹은 식품에 포함되는 약품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인공적인 파형 신호류의 원인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죠. 하지만 인류는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제가 갑갑한 이유죠.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깨달았으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물질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도 물론 중요하다고 제가 또 여러 번 말하죠. 그런데 그 이면의 영혼작용을 몰라서는 안 돼요, 절대. 그 이면의 영혼작용이라는 게 있다. 인공적 파형 신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스러운 가공의 영혼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영혼력이 아니라 물질에 가까운 영혼력, 가공된 영혼력.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들이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거 영지주의를 뿌려서 가짜 영혼을 갖다가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무게감이 똑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그 가짜 영혼력이란 게 무게감이 똑같고 깨달음의 이치에 어떤 정수로 다가가는 길도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그것에 도취돼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얘기해보면 통해요. 신기한 게. 얘기해보면 통하는데 결정적으로 언제 드러나요? 에어를 강의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것 때문에 드러나죠. 이것 때문에 드러나죠 하는 것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들. 크게는 소통과 용기 부족, 창조력 결여, 공유, 공진, 공명의 힘이 약한 것 이런 것들이 증명이에요. 우리 동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아 저게 가짜구나라는 걸 알아채야 돼요. 말만 뻔지르르 하고 아무 공유나 공진이나 공명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은 뻔지르르 하는데 나는 공유하고 있어요. 뒤에서 1,000만 원씩 받고. 이거는 공유 공명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 이런 이치들은 값어치가 없다 그랬어요. 값어치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죠? 어쨌든 이건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꼴랑 1,000만 원 제가 1,000만 원씩 받고 천부경 강의할까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웬 말이에요,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웬 말이야. 뭐 1억 주면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1억이 여러분 돈이에요, 1억이? 그들한테는 100원도 안 돼요, 1억은. 지금 그들한테는 이미. 그게 물질스러운 가공된 이 영혼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것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에오가 말한 가시광선의 영역, 천부경으로 알 수 있는 빛의 이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천지인의 이 커다란 힘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라고 에오가 말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 인공적인 파형 신용류가 이게 문제가 된 걸 사람들이 모르고 가시광선 영역의 자연스러움에 노출되지 않고 자꾸 인공적인 것에 노출되니까 사람이 미쳐가는 걸 사람들이 전혀 눈치 못 채고 바보스럽게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